안녕하세요, 룬자입니다. 저번 편에 이어서 오늘도 중국 직장생활 급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처음 중국에 와서 직장생활 하면서 받았던 급여와 어떻게 생활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상해 2011년도에 직장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이네요. 기업관리하는 컨설팅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됐고요. 중국 회사였습니다. 면접을 보던 날 그 계획이 다 무너졌습니다. 12,000원에 전 집세까지 별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집세는 물론이거니와 12,000원도 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좀 마음에 멘붕이 왔죠. 근데 이미 이제 면접도 보고 또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중국에 짐을 다 싸들고 왔던 상태이기 때문에 이대로 포기하고 한국을 갈 수는 없다. 그때 다니던 회사도 다 이제 그만두고 이제 중국이 아니면 안 된다. 뭐 사생결단하러 난 중국 가는 거다 하고 중국을 온 거거든요. 저한테 처음 제시했던 금액이 5,000원이었는데 지금부터 8년 전이니까 8년 전에 5,000원이라는 금액도 중국 사람들의 임금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주는 임금이었던 거예요. 근데 한국인 입장에선 만족감이 없는 그런 급여 아니겠습니까? 한국에다가는 중국에 거의 취업 다 된 것처럼 얘기하고 왔고, 사실은 그때 집도 없었어요. 집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왔는데 돌아가기가 쪽팔려서 그냥 남기로 했습니다. 5,000원이란 돈으로 상해에서 당시에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제 집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집세가 엄청 비싸요. 상해가 5,000원을 받아서 1,300원짜리 집을 구했습니다. 1,300원짜리 집이 어떤 집이냐면 저 혼자 사는 집이 아니라 중국 사람 8명이랑 같이 사는 합숙이에요. 합숙. 자기 방만 한 칸이 이제 온전히 제 공간인 거고, 거실 뭐 화장실 이런 걸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일반 아파트, 큰 아파트를 이게 쪼개 놓은 거죠. 방으로 5,000원을 받아서 1,300원 집세를 내고 전기비, 밥값, 공과금, 휴대폰비 내고 나니까 남는 게 없어요. 초반 3개월은 더 힘들었던 게 실습 기간이다 보니까 5,000원에 또 80%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4,000원을 받았으니까 되게 힘들었어요. 한국에 부모님께는 말씀도 못 드리고 일하러 왔는데 한국에다가 돈 없다고 돈 달라고 하면 그게 좀 면이 안 서잖아요. 처음 맡았던 보직은 경영지원관리 쪽에서 이제 회사의 전반적인 그냥 업무 이해하고 행정을 좀 봤습니다. 근데 가끔 이제 한국 손님들 오시면 이제 면담하고 이제 번역, 그다음에 통역 이런 거 좀 했고요. 전문용어로 잡부죠, 잡부. 나아가서는 제가 이제 한국인 영업까지 아마 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나중엔 뭐 그렇게 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초반에는 제가 제 살 길 찾는데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뭐 이런 부분을 다 캐치해내진 못했던 것 같아요. 해외 취업을 와서 일도 적응을 못하겠는데 일 끝나고 집에 가면 8명이 같이 사는 집에서 휴식 환경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제가 너무 싼 집을 구하다 보니까 이제 그 집에 같이 사는 분들이 밤 업소에 나가시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래서 새벽에 술을 잔뜩 드시고 이렇게 들어오시는 날들이 허다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잠을 자꾸 설치고 어쨌든 굉장히 힘들고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집에를 들어가기 싫어서 일 끝나면 집에 안 들어가고 대충 밥 저녁 때우고, 상해가 전철 비용이 싸요. 3원 4원이면 이렇게 전철 타고 다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와이탄, 난징동로 이런 데 가가지고 그냥 돌아다니고 이 공허한 마음을 막 그렇게 달랬습니다. 그래서 사진 하나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면 뭐 상해 라이프 막 이런 얘기 댓글 달리는데 속도 모르고 마음도 모르면서 그런 댓글 볼 때마다 막 마음 엄청 상하고,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일을 하면서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생존의 문제랑 직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당시에 물론 제가 좀 생각을 잘못하고 있었던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제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괜히 어깨에 뽕만 들어가가지고 자존심 세우고 중국 사람들이랑 잘 못 어울리고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한국에 갈까, 계속 여기에서 일을 할까 고민을 매일매일 했던 것 같아요. 몇 달을. 그런데 도저히 한국엔 다시 못 돌아가겠는 거예요. 돌아가면 쪽팔리기도 하고 면도 안 서고. 그때 고민이 굉장히 많았는데 다행히 많은 분들이 또 조언해 주시고 주변에서 도움 주셔서 마음을 고쳐먹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인이라고 괜히 어깨에 뽕 들어가서 자만했던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회사에서도 이제 이 경영지원관리 부서에 있어가지고는 이 승산이 없다. 영업부서에 들어가야 열심히 영업하고 또 성과도 내서 내 급여가 어디까지 올라가나 한번 테스트 해보고, 그랬는데도 이게 구조적 문제로 더 이상 여기선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면 그때 돌아가도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중국인 과장님, 그다음에 중국 사람들 뒤를 졸졸 쫓아다니면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금 거리를 두다가 제가 이제 바짝 낮은 자세로 제가 먼저 다가가니까 나중엔 되게 잘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일을 많이 배우게 돼서 그렇게 일을 하고 성과를 내다 보니까 그때 급여가 5,000원에서
8,000원으로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생활이 좀 나아졌죠. 제가 8,000원으로 급여가 오르자마자 한 게 이사예요. 이사. 그 지긋지긋한 습기 많은 1층 집에서 나와가지고 13층짜리 복층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일 끝나고 집에 와서 그렇게 쉬니까 좀 사람이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집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아마 그때 트라우마인 것 같아요. 풀 스토리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우여곡절 끝에 상해 직장인으로서 자리를 좀 잡기 시작했고, 중국에서 직장 생활 하신 분들 치고 이런 스토리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없어요. 진짜 적은 임금 받으면서 고생하시고 혼자 외로운 시간들도 보내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포기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어떻게 하다가 또 운이 좋아서 아니면 또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남아서 중국 라이프를 계속 유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는 워낙 공부도 늦게 시작했고 유학도 늦게 와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모든 면에서 부족하고 힘들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때마다 되게 많은 도움 받았고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조언 정말 많이 해줬거든요. 그래서 버틸 수 있었고 지금까지 중국에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저의 상해 직장 생활 스토리였고요. 중국에서 처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고생 많이 하실 텐데 제 이야기가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힘내셨으면 좋겠고 파이팅 하셔서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